두 번째, 이런 어떤 개념과 그림을 가지고 포토샵을 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컴퓨터도 중요한데 모니터도 중요해요. 그 비싼 모니터 있잖아요. A조 모니터 비싸잖아요. A조 모니터 비싸죠. 그다음에 델, 그다음에 애플, 뭐 그렇게 보통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성비 보통 좋은 걸 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 여기 화면에 샘플처럼 그 벤큐라든지 여러 그 모니터에서도 가성비가 좋고 하는 거 많다 하더라고요. 아도브 RGB를 지원해주는 모니터라면 좀 약간 전문가용 고급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돼요. 텔레비전에 우리가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텔레비전은 모니터랑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색을 약간 좀 더 화려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과장이죠. 결과물이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좋아하는 색감, 톤을 보여주려고자 하죠. 근데 우리가 모니터를 고를 때는 이게 과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이게 이미 플러스 과한 보정이 되어 있는 셈이면은 보정을 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작업을 하고 출력을 하면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모니터라는 것은 색깔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은 모니터예요. 색깔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게 비싼 겁니다. 그 다음에 클수록 좋은 것 같아요. 클수록. 왜냐하면 이건 해상도랑 연관돼 있어요. 그냥 게 아이고 시원시원하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뭐랄까 옛날에는 천만 화소만 해도 우와 10년 전 얘기인가요? 많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4천만 화소 뭐 그러잖아요. 최신 카메라는. 그러다 보면은 쉽게 말하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화소가 높다는 것은 점의 크기가 훨씬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의 개수가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 점의 개수가 많아진 것을 보여주려면 모니터가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모니터에 그 많은 화소가 다 들어가게 되면 점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점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소가 크면은 큰 모니터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크고 해상도가 높은 게 유리한데 저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 듀얼 모니터를 저는 강추합니다. 모니터 두 개가 있는 게. 그 두 개가 있으려면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뒤에 여러분 그래픽 카드에 꽂는데 그 케이블을 두 개 꽂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는 작업할 때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기도 하고 포토샵 하다 보면 이제 툴 같은 게 많아지면 옆에 모니터를 빼놓기도 하고 그래서 모니터 두 개인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조금만 뭐 자세하게 우리가 뭐 배울 건 아니고 뭐 컴퓨터 하드웨어는 여러 가지 부품의 조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크게 보면은 컴퓨터 뭐 아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컴퓨터는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장 장치가 있죠. 지금 하드디스크죠. 그다음에 뭔가 이 눈과 시각의 어떤 그 색깔을 만들어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시각을 세팅해주는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그래픽 카드가 정확하게는 요 부품이에요. 이 메인보드에 이제 붙어 있는데 그리고 이 전체를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식혀주는 거 선풍기 같은 거죠. 더우면 이게 다운되거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는 잠깐 저장되기 전에 이게 돌아가기 위한 어떤 판때기 선반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램이거든요. 그다음 이 부품들을 모아주는 게 메인보드예요. 마더보드라기도 하기도 하고 아무튼 크게 이렇게 대충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컴퓨터를 만약에 새로 사시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그냥 그 하드웨어에서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CPU와 램이 가장 중요해요. 포토샵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느리다 싶으면은 이 두 가지가 좀 사양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죠. 특히 이제
CPU와 램의 관계를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요리랑 이것도 요리랑 비슷한데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 빨리 하겠죠? 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 하더라도 뭔가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터무니없이 작다. 그 도마가 너무 작으면 요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요리의 어떤 그 속도를 받쳐주려면은 큰 선반이나 그 도마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리사와 이 도마의 관계랑 비슷해요. 아시겠죠? 요리사가 뭐라고 볼 수 있죠? 그 요리사의 속도가 요리 속도가 CPU라는 거예요. 요리사의 요리 속도, 그러니까 그 요리사의 숙련도 같은 거죠. 그러면 그 램은 도마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만약에 CPU 바꾸려면은 일이 좀 커지거든요. 램을 바꾸는 것은 좀 간단해요. 그냥 그 램 사양을 대신 확인하셔야 돼요. DDR 3, 4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 램만 느려주더라도 포토샵이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잘 안 쓰는데 저장 장치 그 C 드라이브 저장 장치를 잘 안 쓰지만 보관하기 위해서 하드 디스크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 C 드라이브 있잖아요. 윈도우가 그 저장되는 것은 주로 SSD를 많이 쓰시는데 아직도 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죠. SSD로 바뀌면 빨라져요. 저장하는 공간이 SSD면 더 좋고. 어쨌든 하드 디스크는 이렇게 그 무슨 레코드판처럼 실제로 여기다 그 물리적으로 위에 그 턴테이블처럼 어떤 기록을 저장해서 그거 읽는 장치 같은 건데 SSD 같은 건 그런 게 없대요. 훨씬 더 키도 작고 속도도 빠르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거 잘 만들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이걸 바꾸면 빨라진다 하더라. 그런 거예요. SSD로 교체를 하면 빨라지긴 합니다. 근데 그 때문에 느려지긴 하더라도 그냥 돌아만 가면 된다 하시는 분은 안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소와 해상도까지만 할게요. 그 화소와 해상도는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화소는 점의 개수예요. 카메라를 샀을 때 내가 1000만 화소다, 2000만 화소다, 4000만 화소다 하는 거는 얘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볼까요? 요게 점이죠, 점. 옛날 모니터의 경우에 1024, 768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모니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24 곱하기 768 하면은 왜 곱하죠? 가로가 1024개의 화소, 즉 점으로 되어 있고 세로가 768개의 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곱하면 78만 6천 몇 개의 화소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카메라가 태어날 때부터 만들 때부터 몇 개의 화소의 카메라다 딱 정해지는 거예요. 화소란 건 그런 겁니다. 화소는 아시겠죠? 해상도란 말이 약간 우리가 어떤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기도 그래가지고 약간 뭐랄까 이해하시는 데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해상도가 높다 그러면 주로 선명하다 그런 거거든요. 많이 쓰이기도 하죠. 왜 선명한지 그걸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화소는 보세요. 줄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화소를 느리면은 화질이 떨어진다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포토샵에서 화소를 늘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화소를 2000만 화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뻥튀기라고 흔히 말하죠. 2000만 화소가 4000만 화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 할 필요가 없나?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나눠서 늘려주는 거니까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1,000만 원 수를 포토샵에서 2,000만 원 수로 만든 거랑 2,000만 원 수짜리 파는 걸 산 거랑 너무 다르겠죠? 그 해상도란 거는 어 면적이 가로 세로 그러니까 그 화소가 아니라 요새 물고기를 보면은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똑같죠? 점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이게 이때 해상도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해상도란 건 보세요. 왜 높을수록 선명해 보이냐면은 이런 개념을 아시면 좋은데 보통 모니터는 72 dpi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dpi가 dot per inch예요. 그러니까 1인치에 몇 개의 점을 찍을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쇄물은 보통 300 dpi예요. 그러니까 1인치면 2.5cm 정도 되죠. 1인치 안에 300개의 점을 찍었다고 하면 그 점의 개수가 어느 정도, 점의 하나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작을지 대충 가늠이 가시잖아요. 근데 300개가 아니라 점의 개수가 72개만 찍었다. 일렬로 물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간격을 일정하게. 그럼 점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더 뭐랄까 거칠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72 dpi의 화소를 단위 면적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선명해 보이겠죠. 1인치가 아니라 그걸 1cm로 줄였다 치면 선명해 보일 거 아니에요. 해상도는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화소는 절대적인 거고. 근데 우리 눈이 우리가 그 사람 눈이 다 시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인쇄물 같은 경우는 왜 300dpi 하냐면 300개나 400개나 우리가 점의 크기를 돋보기를 쓰지 않는 이상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300개면은 더 이상 선명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300이라는 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력할 때 300dpi에 맞추는 게 좋고, 그렇다면은 고화소가 왜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출력을 할 일이 거의 없고 전혀 없고 그냥 네이버 카페나 내 홈페이지에만 올려야지. 혹시나 나중에 출력할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고화소 사는 경우도 있는데 잘 판단해 보세요. 1년 중에 출력을 몇 번 하나. 내가 한 번도 1년에 출력할 일도 없고 그냥 온라인에 올리는 것만으로 나는 뭐 즐겁게 사진 생활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600만 화소만 해도 되죠. 400만 화소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고화소는 내가 이런 거죠. 출력을 할 때 크게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크게. 그러니까 큰 어떤 그 종이의 큰 단위 면적에 화소가 낮으면 어떻게 되죠? 해상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고화소가 필요한 거예요. 뭐 건물 벽에다가 큰 어떤 현수막에다가 사진을 붙인다. 출력해서 붙인다. 고화소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출력도 아니고 300dpi로 뭐 이렇게 A3로 뽑는 것도 별로 없다. 고화소는 정말 필요 없습니다. 근데 유리한 건 있어요. 나쁠 건 없죠. 어떨 때 유리하냐면 포토샵에서 제가 찍었는데 이만큼을 찍었는데 잘못 찍어가지고 다 필요 없고 요만큼만 쓸모가 있네. 그렇게 한다면 다 필요 없고 잘라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 화소가 좋은 게 좋죠. 예를 들어서 1,000만 화소인데 필요한 거는 부분이다. 그러면 뭐 한 30만 화소만 300만 화소만밖에 필요 없잖아요. 쓰잖아요. 그런 식으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화소가 유리하긴 하죠. 하지만 알고 쓰시라. 어떤 건지. 이런 거죠. 단위 면적이 똑같은데 위에 사진은 화소가 많고 밑에 사진은 화소가 적죠. 개수가 적잖아요. 아이패드 광고가 아니라 아이패드를 누가 이제 찍은 것 같은데 새로 나온 아이패드가 화소가 많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화면 크기는 똑같으니까. 알겠어요? 뭐 그런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건 모르신다고 해서 뭐 포토샵을 못 배우는 건 아닙니다. 보통 그래서 화소가 우리는 많습니다. 뭐
아몰레드가 어떻고 뭐 IPS가 어떻고 우리는 Q 뭐 저거 새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점을 많이 표현합니다. 액정의 크기는 한정돼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옛날 모니터보다 요즘 모니터나 혹은 그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사진이 선명하죠. 점의 개수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포토샵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확인이고 어 5616 곱하기 3744 픽셀은 점이란 뜻이에요. 점. 이걸 곱하면은 나오는 게 화소죠. 점의 개수. 그리고 이건 뭐죠? 이 이미지 포토샵 이미지 크기에서 나오면은 이런 화면이 있는데 들어가면은 300 dpi로 설정했을 때 dpi는 바꿀 수 있어요. dpi는 바꿀 수 있는데 300 dpi로 설정을 했을 때 요 화소는 어떻게 되죠? 가로 47.55cm, 세로가 31cm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00 dpi를 뭐 200 dpi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하는 크기가 커지겠죠. 왜냐면 점의 크기가 1인치에 300개의 점보다 200개가 점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소프트웨어니까는 뭐 어떤 나가는 단위 면적이나 액정 화면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점이 커지면 덩치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dpi 하게 되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게요. 뒤에 가면. 자, 그래서 저장하는 것까지만 할게요. 저장하는 것까지만. 이건 제 컴퓨터 화면이에요. 캡처한 건데요. 제가 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로컬 디스크가 있죠. 이거는 이제 SSD예요. 나머지는 다 하드디스크. 뭐 교회에서 찍은 거, 제가 작업한 거, 네? 우리 가족 사진 많잖아요. 일로 찍은 거, 그다음에 외장 하드 백업용으로, 그다음에 사진 수업을 위한 뭐 자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하드 디스크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장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을 저는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보통 그 시스템이 C 드라이브에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많이 쓰죠. C 드라이브는 SSD를 많이 쓰고 하드디스크가 C 드라이브 그 SSD의 용량을 가지려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저장할 때는 뭐 빨리 저장하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하드디스크를 쓰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건 보세요. 작업 플러스 가족제 이 폴더거든요. 하드디스크 클릭하면은 이렇게 또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토샵으로 사진 찍은 다음 찍다 보면 작업하는 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냥 막 하다가 나중에 쌓이다 보면은 분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작업과 가족이잖아요.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가 있고 우리 가족 찍은 게 있고 그 특정한 카메라로 찍은 건 이렇게 모아놨네요. 아이폰으로 한 건 여기 있고 뭐 작업도 가볍게 한 게 있고 뭐 장기 프로젝트라는 건 좀 장기로 가는 거고 가벼운 건 그냥 가볍게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가족끼리 급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날짜 만들고 거기다 일단 다 집어넣어요. 백업을 해요.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 다시 이제 폴더에 집어넣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작업 성향이나 목적에 따라서 그 분류 폴더를 잘 만들어 놓는 게 나중에 고생 안 합니다. 근데 뭐 찾아야 되잖아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요지는 미리 잘 해놓으시라 그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럼 포토샵을 어떻게 쓰냐? 그 옛날 한 몇 년, 4, 5년 전만 해도 어둠의 경로로 쓰는 게 되게 좀 쉬웠는데요. 왜냐면 정품이 너무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도 그렇고 그 이제 집 매매는 안 하고 월세만 주는 거예요. 포토샵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사용자는
11,000원에 예, 쓰는 거예요.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 여기 최신 버전은 CC고요. CC가 아니고 최신 버전은 포토샵 2020이라고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최신 그 버전은 가입하시고 뭐 가입하시는 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저도 뭐 시킨 대로 클릭 했더니 한 달에 한 번씩 돈 빠져나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느 날 카드 뭐가 바뀌어가지고 결제가 안 됐더니 막히더라고요. 그런 건 철저하게 해놨어요. 시험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샵이 어떤 건지 한번 그냥 알고 싶은데 꼭 돈 내야 되나 하면은, 왜냐면 후보정 하는데 포토샵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포토샵이 제일 좋긴 하죠. 시험 버전은 기억이 안 나네요.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동안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입니다. 이렇게 개인은 11,000원씩 내서 카드 결제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